안녕하세요. 치도크TV 미래로치과 대표원장 이재민입니다. 오늘은 앞니 벌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앞니가 벌어지면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복이 달아난다고 하죠. 제가 이렇게 치과를 오래 하다 보면서 느낀 거는 오히려 어금니가 되게 안 좋은 경우에는 많이 참으시는데 앞니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바로 치과에 오셔서 치료를 하세요. 이제 그만큼 이 앞니라고 하는 게 외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앞니 벌어질 때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제 가장 먼저 앞니가 벌어졌을 때 떠오르는 치료는 뭔가요? 보통 라미네이트라고 하죠. 이렇게 치아 바깥쪽을 거의 삭제하듯이 말듯이 얇게 깎아서 붙이는 치료가 있습니다. 라미네이트. 실제 저의 경우도 이 앞니 4개는 라미네이트예요. 라미네이트의 장점이라고 하면 치아를 전부 다 깎아서 씌우는 크라운보다 치아의 삭제량이 적고 아주 얇게 보철물을 만들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자연 치아의 색깔이 잘 우러나서 굉장히 예쁩니다. 심미적으로 우수하죠. 반면에 단점이 있다 라고 하면 이제 나도 모르게 단단한 걸 씹던가 물었을 때 잘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제 크라운은 치아를 전부 다 씌우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가해주는 힘에도 잘 안 떨어지고 버티지만 라미네이트는 이제 바깥쪽에만 붙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특수한 접착제를 쓰기 때문에 그 접착제의 힘이 굉장히 강하지만 제가 회를 좋아하는데 아무리 얇게 썰어도 전복회가 살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 전복회를 먹다가 제가 한번 떨어졌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라미네이트는 아무래도 좀 사용에 주의를 조금은 크라운보다 해주셔야 되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고요. 다음에 크라운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십니다. 처음에는 상태를 보고 웬만하면 라미네이트를 해야지 라고 했는데 아래 앞니하고 위에 앞니하고 유독 되게 긴밀하게 많이 닿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가 심하면 사실 라미네이트를 하시게 되면 금방 떨어집니다. 지금 저희 작은아버지 치아가 지금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크라운 치료를 계획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크라운 치료는 아까 라미네이트보다 치아 삭제량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치아를 삭제하고 나면 치아가 상당히 많이 깎여 나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연세가 60세가 넘으셔서 이제 나이가 들면 치아가 신경이 약간 이렇게 얇아집니다. 그래서 치아가 어떤 이런 크라운 치료를 위해서 깎아도 되게 덜 예민하고 덜 시리세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꼭 신경 치료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크라운 치료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무리된 케이스입니다. 그 따로따로 크라운을 해드리면 더 좋았을 건데 사실 그렇게 하면 공간을 다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있더라도 이제 브릿지로 해서 이렇게 메꿔드렸던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흔하게 쓰이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레진입니다. 레진. 이 레진은 뭔가요? 원래 이제 충치 치료를 할 때 우리가 흔히 때운다라고 하잖아요. 구멍이 난 치아를 이 말랑말랑한 어떻게 보면 인체용 플라스틱인데 요거를 메워서 특수한 파장에 빛을 쏴서 이 플라스틱이 굳게 되면 치아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그 구멍을 막아주는 게 이제 레진인데요. 자, 이제 이분은 원래 교정 치료로 치아가 이제 비틀어진 거를 해결을 하셨던 환자분이신데요. 가지런한 인을 얻었는데 이제 이렇게 공간이 많이 두드러져 보이시는 거죠. 보시면 이제 아래 공간을 이렇게 두툼하게 좀 치아 색깔과 유사한 레진을 이제 붙여서 잘 마무리해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메꿨습니다. 일단 라미네이트든 크라운이든 아주 조금이라도 치아를 손을 대잖아요. 깎고. 근데 이제 레진은 그런 게 없어서 되게 환자분들도 좋고 저 역시도 좋은데 이제 오래됐을 때 변색이 잘 오고 그렇게 되면 또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재치료를 해야 되는 시기가 좀 빨리 온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일 것 같아요. 정말 자연치아를 하나도 안 건드리고 공간을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치료는 이 교정치료인 건 확실한데요. 교정치료로 공간을 이렇게 메웠을 때 생기는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잇몸 아래쪽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공간을 부가적으로 레진이나 이제 라미네이트, 크라운 등으로 이제 메꾸는 경우가 생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저는 이제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라면 교정으로 치아를 이렇게 메꾸는 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좋은 치료라고 봐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 치아가 많이 벌어졌었던 경우고요.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벌어졌던 치열을 어느 정도 이제 다 붙여서 마무리를 했던 환자분입니다. 사실 제가 근데 이렇게 앞니 벌어지는 치료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거는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치아 크기도 작은데 또 부정교합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하다 보면 결국 교정하고 보철 또 교정이랑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레진 치료를 복합적으로 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분은 보시면 이제 위에 앞니도 벌어졌고 아래 앞니도 벌어진 환자분이신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분석 툴이 있어요. 우리가 라미네이트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치아 테두리 안에 정 한가운데 이 치아들이 위치했을 때 결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치아의 테두리의 정 한가운데 오게끔 교정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컴퓨터로 실제 치아를 디자인을 맞춰서 해봅니다. 치아를 제작을 해서 붙이고 이제 치료가 끝나셨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앞니 벌어짐 뭐 많은 고민을 하실 거고 또 환자분들 비교적 저렴하고 또 간단한 치료를 원하신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원장님께서 앞니 벌어짐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셨을 때 가급적이면 조금 생각보다 치료의 범위가 넓더라도 함께 진행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재발하지 않고 또 결과물도 아주 예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치도쿠TV 미래의치과 원장 이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